이지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의 이복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박성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요. 성재는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지혁에게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말 안 해줬어? 너 그러고도 친구 맞냐? 지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하였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너랑 은호는 절대 안 된다고. 이게 바로 그 이유야. 이 짧은 대화는 그들의 오랜 우정에 금을 그었고 모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박성재는 지혁을 더 이상 친구로 볼 수 없었고 배신감과 분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지혁은 친구를 속여가면서까지 지켜온 비밀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녀의 야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는 산산조각 났고 성재는 사실상 이복남매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은호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배신과 분노, 야망과 비밀이 얽힌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강호의 폭발로부터 시작됩니다. 강호는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본 서류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양자 입양 상속 포기. 그 단어들이 자신이 믿어온 가족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누나 은호를 보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아니, 이제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도대체 왜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간섭했어? 친누나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강호의 분노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갑작스러운 강호의 폭발에 당황하였습니다. 강호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길 어디서 들은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강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 알아봤어. 누나는 내 친누나가 아니더라. 지금까지 날 통제하고 가르치던 게 다 가짜였다는 거잖아. 왜 엄마처럼 굴었어? 은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조차 모르던 출생의 비밀이 동생의 입을 통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어온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실감하며 은호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카페에 있던 이지혁이 나섰습니다. 강호야, 진정해. 누나가 어떤 마음으로 널 챙겼는지 알잖아. 친누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게 사실이고 누나가 널 위해 희생한 것도 사실이잖아. 하지만 강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형은 모르는 말하지 마세요. 제 입장에선 다 속은 거예요.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숨긴 채 누나 행세를 했잖아요. 차라리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은호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강호야,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나도 몰랐다고. 너한테 거짓말을 하려 한 게 아니야. 강호는 은호를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왜 나한테 간섭했어? 왜 내 인생에 자꾸 끼어들었어? 친누나도 아니면서 왜 엄마처럼 굴었냐고. 그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은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호야, 그만해. 내가 화난 건 이해하지만 은호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너를 위해 빚도 대신 갚고 너 때문에 눈물도 흘렸잖아. 그게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 강호는 성재의 말에도 분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빚쟁이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누나가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었잖아요. 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야? 은호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빚 갚으려고 모아둔 돈 다 내놓고 은행에서 돈 찾으면서 울던 거 내가 봤다고.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자격 있어? 강호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화나는 거예요. 누나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냥 냅두면 됐잖아요. 왜 저를 속이고 왜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은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호야, 나도 몰랐어. 내가 누군지도 왜 우리 집에서 자랐는지도. 그냥 우리는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왔을 뿐이야.
너한테 엄마처럼 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동생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랬다고. 카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어깨를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 말하지 마.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야. 가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강호는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잠시 눈을 피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조금 혼자 있고 싶어.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깊은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혁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은호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덜 아플까? 성재 역시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은호를 향한 오랜 마음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시선 역시 은호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끼며 자신이 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누나도 아니면서 왜 나를 억눌렀냐고. 강호의 말이 자신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다 무슨 의미였을까? 한편 강호는 방에 틀어박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자신이 느낀 버려짐의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만약 진짜 누나가 아니면 난 대체 누구한테 의지해야 하지? 지혁과 성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은호가 앞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지혁은 불 꺼진 카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펜을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은호의 눈물뿐이었습니다. 내가 은호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배운 건 혼자 버티는 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상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누군가 곁에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지혁은 공사 현장에 나섰습니다. 자비를 하며 땀을 흘리면서도 그의 눈빛은 결연하였습니다. 은호가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티는데 나라고 흔들릴 수 없다. 점심시간 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밥 안 먹냐고 묻자 밥값 아껴야죠. 언젠가 제가 진짜 원하는 사업을 키우려면 이런 건 감수해야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은호 앞에서 흔들리지 말자. 내가 약해지면 안 돼. 지금 필요한 건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한편 성재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넘겼을 서류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은호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재는 어머니 고성희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희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즘 유난히 늦게 들어오네. 무슨 일 있어?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이에요. 실적을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성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나 보네. 내 옆에서 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아야지.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지. 성재, 너는 다 좋은데 야망이 부족해서 문제야. 성재는 고개를 들고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전 은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저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성희는 눈빛을 좁히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단호함에서 예전과 다른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재는 방으로 들어와 책상 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이가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 다음 날 성재는 회사 회의에서 평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거래처와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동료들이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냐고 묻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는 회사 안에서도 눈에 띄었고 상사들은 그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은호는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재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는 은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여전히 표정이 예전 같지 않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내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하고 둘을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은호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에게는 큰 상처처럼 다가왔습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카운터 뒤로 걸어가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그의 표정은 차분하였습니다. 성재는 지혁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마음이 어떨지 내 눈에는 뻔히 보여.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성재는 따뜻함으로 다가오려 했고 지혁은 묵묵한 태도로 곁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카페 안에 남았습니다. 은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아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혼자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는 마. 내가 곁에 있으니까. 지혁도 짧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나도 어디에 있든 달려올 테니.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카페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남겨진 성재와 지혁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은호를 사이에 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가온재단 이사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장학 사업을 통한 사회 공헌으로 보였지만 속내는 분명하였습니다. 이미지 세탁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세력 확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기부금 관련 보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성희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거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크게 알리라고 하세요. 하지만 제 이름이 전면에 나서는 건 피하게 하세요. 좋은 일은 하면서도 티내지 않는 듯 보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성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은호와 함께했던 아트 스페이스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은호의 표정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는 것을 읽어냈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결국 나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지금은 미워하고 혼란스러워도 결국 기댈 곳은 여기뿐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날 오후 성희는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카페 근처 조용한 다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지쳐 보였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차분하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대충 들었는데 동생 강호군 일 때문에 그런 거지. 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호 말처럼 제가 진짜 누나가 아니라면 제가 뭘 위해 여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의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더 강해져야 해. 자책만 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당신이 흔들릴수록 주위 사람들까지 무너지는 거야. 은호는 성희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나요? 저랑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아. 스스로 강해 보이려 하지만 속은 부서져 있는 사람. 내가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이 더 단단해지길 바라. 그래야 내 프로젝트도 제대로 돌아가니까. 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건넸습니다. 이건 선물이야. 선물이라고 하기보단 용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 받으세요. 그냥 기념품 같은 거예요. 은호는 망설이며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적어봐요. 포기하지 말고 기록해요. 당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은호는 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성희는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은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호가 자신에게 기댈수록 그 비밀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희는 자택에서 박진석과 통화했습니다. 진석은 친구와의 사업 제안을 언급하며 영나를 자리에 동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성희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영나도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번 자리는 영나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 자리에 은호가 함께하는 겁니다. 진석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호 그 아이랑 왜? 성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판에서 그 아이가 빠지면 안 됩니다. 통화를 마친 성희는 와인잔을 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넌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수록 내 곁에 더 묶일 거야. 한편 성희의 이런 행보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가운재단 장학식 수여식 현장에서 그녀는 기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희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기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혹시 재단을 통해 특별히 후원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성희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긴 어렵네요. 하지만 제 마음이 가는 사람은 있죠. 언젠가 그 아이가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빛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모호했지만 속으로는 은호를 겨냥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기자들은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 적었고 성희는 그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은호는 그날 밤 성희에게 받은 펜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희의 말처럼 용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점 그녀의 영향 아래 놓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성재는 회사 회의가 끝난 뒤 어머니 고성희의 방을 들렀습니다. 성희는 가온재단 관련 문서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성재는 평소처럼 가볍게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에는 가온재단 장학생 관리 명단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 지은호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무심코 묻듯 말했습니다. 은호 이름이 여기 왜 있어요? 장학생으로 관리했습니까? 성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특별히 챙겨야 할 아이야. 이유는 묻지 마. 성재는 그 대답에서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학생 한 명을 특별 대우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묻지 않고 방을 나왔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호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며칠 뒤 성재는 가온재단 사무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어머니 성희에게 필요한 서류를 대신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성재는 문이 조금 열린 이사장실 안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은호 양 관련해서 장학 기록은 별도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혈연 관계가 드러나면 곤란하니. 성재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직원은 말을 닫는 소리에 놀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미 성재의 귀에는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움켜쥔 채 복도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혈연 관계. 은호가 어머니 딸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회의가 끝나자마자 성재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은호가 이사장님의 혈육이라고요? 직원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건 제가 실언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러나 성재는 직감했습니다. 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은호가 어머니 고성희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성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은호가 어머니 딸입니까? 성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은호는 내 친딸이야. 성재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은호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딸이면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성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맞지만 넌 그 아이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내가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지. 성재는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은호 앞에서 얼마나 솔직해지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동생이라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희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태도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 선택을 따라야 해. 은호는 결국 내 계획 안에서 움직일 아이야. 내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내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야. 성재는 그 자리를 뛰쳐나와 혼자 차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내가 좋아한 사람이 어머니 딸이었다니. 다음 날 성재는 지혁을 만났습니다. 성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은호 그 아이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안과 얽혀 있어. 지혁의 입에선 상상도 못할 말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어. 은호가 내 여동생이라는 사실. 지혁이 내뱉은 한마디에 성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너 그러고도 친구냐? 그러자 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너랑 은호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게 바로 그 이유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